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장복수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천장에 금이 간 곳이 보였습니다. 낡은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복순에게는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마련한 첫 집이었습니다. 복순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76세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프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작은 제단 위에 남편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매일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지역에서 건설업을 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복수는 그 곁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직원들 월급을 챙기고 세금을 신고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만든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떠난 뒤 복수는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고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빚은 없었습니다. 남은 건 작은 아파트와 통장 하나였습니다. 복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 된장, 계란 몇 개. 간단한 아침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빨리 식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색이 바랜 블라우스, 해진 가디건, 오래된 치마. 복수는 그중 가장 깨끗한 옷을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머리, 주름진 얼굴, 구분 등. 세월이 만든 모습이었습니다. 복수는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립스틱은 바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바르곤 했지만 이제는 그럴 기운이 없었습니다. 현관 옆 선반에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검은색 인조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20년도 넘은 것이었습니다. 손잡이가 닳았고 모서리가 해졌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한 초록색 표지의 통장. 한국지역은행. 복수는 그 통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30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첫 입금액은 5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회사를 시작한 날의 돈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입금, 출금, 입금, 출금.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기억이었습니다. 직원 월급, 자재비, 세금, 아들 학비. 어느 페이지에는 큰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분양 공사를 마친 날이었습니다. 남편과 손을 잡고 은행에 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겠죠? 남편이 물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우리. 복수는 통장을 다시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 통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궈온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땀과 눈물의 흔적이었습니다. 복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고장난 지 오래였습니다. 5층에서 1층까지. 숨이 찼지만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복수는 가디건 깃을 여몄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경로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이 도시에서 50년을 살았습니다. 15분 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은행은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한국지역은행. 복수는 그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30년 넘게 거래해온 곳이었습니다. 통장을 만든 곳, 대출을 받은 곳,
돈을 맡긴 곳, 신뢰해온 곳. 복수는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은행 앞에 섰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늘이 30년 신뢰의 마지막 날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투명인간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자동문이 닫혔습니다. 차가운 냉방 바람이 복순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하루였습니다. 은행 로비는 차가웠습니다. 냉방이 강했습니다. 복수는 번호표 발급기 앞에 섰습니다.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번호표가 나왔습니다. A-47번. 대기석으로 갔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전광판을 봤습니다. 지금 처리 중인 번호는 A-31번이었습니다. 16명이나 앞에 있었습니다. 복수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중년 부부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바빴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A-35번이 불렸습니다. 복수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15분이 더 지났습니다. A-40번이 불렸습니다. 복순 옆에 젊은 여자가 앉았습니다. 향수 냄새가 강했습니다. 여자는 복순을 흘끗 보더니 자리를 옮겼습니다. 복순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A-43번이 불렸습니다. 복순보다 늦게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A-45번이 불렸습니다. A-44번도 건너뛰었습니다. 복수는 전광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A-46번이 불렸습니다. 복순의 번호는 A-47번이었습니다. 다음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A-48번이 불렸습니다. 복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3번 창구였습니다. 서지현이라는 이름표를 단 직원이 있었습니다. 저기요. 복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지연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제 번호가 건너뛰어진 것 같은데요.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차갑게 물었습니다. A-47번이요. 서지연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시만요. 시스템 오류인 것 같네요. 그럼 제가 지금 업무를 볼 수 있나요? 아니요. 다시 대기하셔야 해요. 죄송합니다. 서지연은 이미 다음 고객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새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A-63번이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다시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옆자리에서 두 남자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은행도 참 이상한 사람들 많이 오더라. 그러게.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 목소리가 컸습니다. 복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복순은 자신의 옷매를 만졌습니다. 아침에 빨래한 옷이었습니다. 냄새가 날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남자는 계속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복순의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30분이 더 지났습니다. 복순의 차례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남자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여기 사람 맞는 거 맞아? 왜 이렇게 느려? 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복순 옆에 섰습니다. 복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은행도 손님 좀 가려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복순은 남자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남자는 코웃음을 치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복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드디어 A-63번이 불렸습니다. 복순이 일어섰습니다.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5번 창구였습니다.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김미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미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복수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미나에게 건넸습니다. 미나는 통장을 받아 펼쳤습니다. 컴퓨터에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잠시만요. 미나의 표정이 조금 놀란 것 같았습니다.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때 옆 창구에서 서지현이 다가왔습니다. 미나 씨, 잠깐. 미나를 옆으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작게 대화했습니다. 복수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지연이 복순을 쳐다보는 게 보였습니다. 미나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어색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신분증 확인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복수는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미나에게 건넸습니다. 미나는 신분증과 통장을 대조했습니다. 다시 서지연을 불렀습니다. 서지연이 와서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복순을 의심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본인 맞으세요? 네, 맞아요. 통장 만드신 지 언제나 되셨어요? 30년 넘었어요. 서지연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신분증 더 있으세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은 반납했어요. 나이가 있어서요. 그럼 다른 증명 방법이.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야, 빨리 안 해! 뒤에 사람 기다린다고! 아까 그 술 취한 남자였습니다. 서지연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원을 불렀습니다. 박반장이라는 이름표를 단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다른 고객들 민원이 있어서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면. 제가 뭘 잘못했나요? 복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업무 처리가 좀 복잡해서요. 박반장이 복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놓으세요. 어르신, 협조 좀 해주세요. 복순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장과 신분증을 꼭 쥐었습니다. 경비원의 손에 이끌려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복수는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수는 은행 앞에 서 있었습니다. 햇볕이 뜨거웠습니다. 손에는 통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30년 신뢰의 증거. 하지만 그 신뢰는 방금 깨졌습니다. 복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집으로. 그날 밤 복수는 통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봤습니다. 잔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복수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가겠다고. 하지만 다르게 가겠다고. 이번에는 준비하고 가겠다고. 복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은행에서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수군거림, 경비원의 손. 부끄러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복수는 자문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새벽 4시 복수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통장을 꺼냈습니다. 다시 펼쳤습니다. 30년의 기록. 숫자 하나하나가 땀이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인가? 복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복수는 다시 은행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준비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름은 그대로였습니다. 흰머리도 그대로였습니다. 복수는 가방에 서류를 챙겼습니다. 신분증, 통장, 그리고 옛날 회사 서류들. 증명할 수 있는 모든 것. 버스를 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노선. 은행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B-12번. 오늘은 일반 업무가 아닌 상담 업무였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제 봤던 서지연이 창구에 있었습니다. 복순을 알아봤을까요? 표정은 무표정이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B-12번이 불렸습니다. 복순은 상담 부스로 갔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통장 업무 보러 왔어요. 어제 신분 확인 문제로 못 보고 갔거든요. 직원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신분증 주시겠어요? 복순은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스캔했습니다. 통장도 주세요. 통장을 건넸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모니터를 자세히 봤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복수는 기다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뒤에 과장이 함께 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장이 말했습니다. 신분증 드렸잖아요.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통장 개설 당시 주소가 지금과 다르시더라고요. 이사를 했으니까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아니요, 문제는 아닌데 보안상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혹시 통장 개설할 때 같이 오신 분 계세요? 남편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과장의 표정이 난처해졌습니다. 그럼 당시 거래 내역을 기억하시나요? 첫 입금액이라든지 50만 원이었어요. 회사 시작할 때 넣은 돈이에요. 그건 통장에도 나와 있어서요. 복수는 답답했습니다. 그럼 제가 뭘 더 증명해야 하나요? 죄송합니다. 규정상 어쩔 수가 없어요. 과장은 사과했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어르신, 혹시 다른 거래 은행 있으세요? 없어요. 30년 동안 여기만 썼어요. 그래도 신규로 계좌를 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복수는 멍했습니다. 신규요? 네, 그게 더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럼 이 통장은요? 일단 보류하시는 게 복수는 통장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통장은 제 인생이에요. 보류할 수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장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저희도 규정이 있어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복수는 일어났습니다. 더 말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부스를 나왔습니다. 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 김미나가 복순을 봤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미나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저기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복수는 미나를 봤습니다. 젊은 얼굴, 아직 때 묻지 않은 눈빛. 없어요. 고마워요. 복수는 자동문으로 향했습니다. 어르신, 미나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볕이 눈부셨습니다. 복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거기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렀습니다.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이지? 복수는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인가요? 돈이 없으면 투명인간인가요? 겉모습이 초라하면 의심받아야 하나요? 나이가 들면 무시당해도 되나요? 복수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방법을 찾겠다고. 복수는 일어났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명함이 나왔습니다. 변호사 오세진. 남편 회사 일로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복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변호사님,
저 장복순입니다. 아,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그런데 도움이 필요해서요. 복수는 은행에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오세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네, 가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오세요. 통장, 신분증, 그리고 모든 증빙 서류.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다를 것입니다. 복수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안쪽에 검은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복수는 정장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었습니다. 내일 이것을 입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은행에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복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정장을 몸에 대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충분했습니다. 어젯밤 처음으로 깊이 잤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머리를 감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화장품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사준 것이었습니다.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눈썹을 그렸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조금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단추를 잠갔습니다. 주름이 조금 있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서랍에서 진주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결혼 30주년 때 남편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목에 걸었습니다. 차가운 진주알이 피부에 닿았습니다. 신발은 구두를 신었습니다. 10년 된 것이었지만 잘 닦아두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통장, 신분증, 오세진이 준비해준 서류들, 그리고 한 장의 카드, 프라이빗 뱅킹 고객 카드, 남편 명의로 만들어졌다가 복순 명의로 전환된 것이었습니다.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일반 창구가 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복수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천천히, 당당하게 택시를 탔습니다. 버스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지역은행 본점으로 가주세요. 복수는 택시비를 냈습니다. 은행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로비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복수는 번호표를 뽑지 않았습니다. 바로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프라이빗 뱅킹 업무 보러 왔습니다. 복수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1분도 안 돼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프라이빗 뱅킹 담당 차장 김성훈입니다. 공손했습니다. 허리를 굽혔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복수는 김성훈을 따라갔습니다. 로비가 아닌 별도 공간이었습니다. 조용하고 넓은 상담실이었습니다. 소파가 있었습니다. 앉으시지요. 복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성훈이 물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계좌 이체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계좌로 하시겠습니까? 복수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김성훈에게 건넸습니다. 김성훈은 통장을 펼쳤습니다. 컴퓨터에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가 30년 된 계좌입니다. 남편과 함께 만들었어요. 김성훈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액 이체하시려는 건가요? 네. 혹시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복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틀 전 이 은행에 왔었습니다. 일반 창구로요. 김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번호가 2번 건너뛰어졌습니다. 신분 확인을 여러 번 요구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비원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김성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외모가 초라해서였습니다. 나이가 많아서였습니다. 가진 게 없어 보여서였습니다. 복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카드를 보이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죠. 김성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은행을 믿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궈온 돈을 여기 맡겼습니다. 신뢰했습니다. 복순은 통장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은 돈만 받습니다. 사람은 보지 않았습니다. 김성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복순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계좌의 전액을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습니다. 김성훈은 당황했습니다. 고객님, 다시 한번 기회를. 기회는 30년이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복순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세진이 준비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체 수속 진행해 주세요. 김성훈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김성훈이 나갔습니다. 5분 뒤 지점장이 들어왔습니다.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제가 지점장 이동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동욱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수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점장님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겠지요. 제가 초라한 옷을 입고 이틀 전에 왔을 때는요. 이동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으니까요. 복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돈으로 판단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이동욱을 봤습니다. 하지만 당하고 나니 알겠더군요. 그게 얼마나 아픈 일인지. 이동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객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십시오.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복순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서류 처리가 시작되었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복순의 30년이 숫자로 이동했습니다. 복순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김미나였습니다. 어르신, 미나의 눈이 빨갰습니다. 복수는 미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봐줬어요.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시스템이 아니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에요. 복수는 미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마음 잃지 마세요.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는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로비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복수는 당당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볕이 따뜻했습니다. 복수는 걸었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새로운 길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수는 새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깨끗한 파란색 표지였습니다. 첫 페이지에 날짜가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체된 금액이 찍혔습니다. 복수는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옛 통장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30년의 기억이 거기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순의 일상은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남편에게 인사했습니다. 간단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산책을 나갔습니다. 예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랐습니다. 복수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복수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한국지역은행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지점장 이동욱의 사과문이었습니다. 고객님께 저희 은행의 부족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사례를 계기로 직원 교육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복수는 편지를 읽고 접었습니다.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복수는 시장에 갔습니다. 장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돌아보니 김미나였습니다. 은행 유니폼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여기서 뵙네요. 장 보세요? 응. 저녁 준비하려고. 두 사람은 잠시 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 그 후로 많은 게 바뀌었어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직원 교육이 있었어요. 고객 응대에 대해서요. 그리고 시스템도 바뀌었어요. 번호표 누락이 안 되게요. 서지연 선임도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은 좀 더 친절해졌어요.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어르신 덕분이에요. 어르신이 용기 내주셔서요. 미나의 눈이 촉촉했습니다. 난 그냥 참지 않았을 뿐이야. 너도 할 수 있어. 복수는 미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상은 천천히 변해. 하지만 반드시 변해. 너 같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미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해요, 어르신. 천만에 고마운 건 나야.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복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지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먹었습니다. 예전처럼 빨리 식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여보, 제가 해냈어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을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복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미나를 만났다. 은행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했다. 내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며칠 뒤 복수는 오세진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한 건 거의 없어요. 사장님이 직접 하셨죠.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오세진이 차를 따랐습니다. 복순에게 건넸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이세요? 그냥 조용히 살 거예요. 예전처럼. 좋은 선택이십니다. 복수는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제가 한 일이 맞는 일이었을까요? 오세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존엄을 지키셨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복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은 숫자예요. 하지만 신뢰는 관계입니다. 사장님은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복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바쁘게. 복순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노인.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 하지만 복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작은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을. 봄이 왔습니다. 복수는 영정 사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개나리였습니다. 여보, 잘 지내고 있어요. 짧은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세상이 조금 바뀌었어요. 아주 조금. 하지만 의미 있게. 복수는 사진 속 남편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군 거예요. 그 돈이,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어요. 복수는 손을 모았습니다. 잠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복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계절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복수는 복순이었습니다. 장복순, 76세. 한 사람의 온전한 인간.